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왜 이렇게 얼굴이 붓고 몸이 무겁지? 열심히 먹는 걸 조절하고 운동도 하는데 뱃살은 왜 줄지 않을까?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식습관이나 운동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속 세포가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포가 딱딱해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어렵고 노폐물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 결과 뱃살이 늘고 혈당이 치솟으며 피로가 쌓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풀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바로 아침 공복에 마시는 소금물 한 잔입니다. 미지근한 물에 소금 한 꼬집, 이 작은 습관이 세포를 다시 말랑하게 깨우고 뱃살과 혈당, 붓기와 염증까지 해결해 줍니다.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몸 전체가 젊어지고 활력을 되찾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잠시 뒤에는 소금물이 우리 몸에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뱃살이 잘 안 빠지는 이유, 혈당이 불안정한 이유, 피부가 칙칙해지고 변비가 생기는 이유, 그리고 왜 면역력이 떨어지는지까지 모두 연결된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금물 한 잔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변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짠 음식은 건강의 적이다. 아마 평생 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말일 겁니다. 소금은 늘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싱겁게 먹는 것이 곧 건강한 습관이라는 믿음이 자리 잡았지요. 하지만 실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72세 이만호님은 평생을 소금이 무서워 싱겁게만 드셨습니다. 김치도 담글 때 소금을 절반만 넣었고 국물 요리는 늘 건더기만 건져 먹었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는 건강 걱정은 없겠다고 했지만 정작 이만호님은 늘 피곤에 시달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혈압은 오히려 불안정했고 손발 저림까지 시작되자 병원에서는 혈압약을 처방했습니다. 소금을 피했는데도 혈압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소금은 우리 몸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 성분입니다. 혈액은 바닷물과 비슷한 농도의 염분을 갖고 있습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세포 안팎의 삼투압 균형이 깨지고 영양분과 수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른 느낌이 계속되고 피는 끈적해져 순환이 더뎌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오히려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몸은 더 큰 피로와 갈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5g 이하의 소금 섭취를 권고하지만 이 수치의 근거는 사실 그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 한국, 프랑스처럼 소금을 많이 먹는 나라에서 심혈관계 사망률이 낮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소금을 무조건 줄이라고 한 것이 오히려 건강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소금까지 억지로 제한하면 노폐물을 내보내는 순환력이 떨어지고 신경과 근육의 기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만호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나친 저염식으로 몸속 전해질 균형이 무너진 것이 피곤과 혈압 불안정의 원인이었습니다. 이후 좋은 소금을 적절히 섭취하기 시작하면서 몸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물만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고 손발 저림이 줄어들었으며 혈압도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침에 눈을 뜰 때 느끼던 무거움이 줄어들고 하루가 가벼워졌다는 것이 큰 변화였습니다. 소금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것, 심장이 피를 온몸으로 밀어내는 힘, 신경이 자극을 전달하는 모든 과정에 소금이 개입합니다. 부족하면 생명의 엔진이 힘을 잃고 과하면 또 다른 부담을 주지만 적절한 균형만 찾는다면 오히려 몸의 활력은 되살아납니다. 많은 분들이 짜게 먹으면 건강을 해친다는 말만 믿고 무조건 소금을 줄이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지나친 저염식으로 기운이 떨어지고 늘 갈증과 피로에 시달린다면 오히려 소금 부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적인 제한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균형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결국 소금은 해로운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인식과 사용법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필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짠맛이 당기는 순간은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적절한 때, 적절한 양의 소금을 섭취한다면 오히려 건강을 되찾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예전처럼 회복이 빠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포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세포가 말랑말랑해 영양분을 잘 받아들이고 노폐물도 쉽게 배출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세포막이 굳어 돌처럼 단단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어렵고 몸속에 쌓인 노폐물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결국 뱃살은 늘어나고 혈당은 오르고 몸은 늘 피곤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66세 박진수님은 이 문제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다 퇴직 후에는 건강에 신경 쓰기 시작했지만 아무리 식단을 조절해도 뱃살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고 매일 아침 공원을 걷는데도 몸은 늘 무겁고 활력이 없었습니다. 내가 게으른 걸까? 라는 자책감까지 들었지만 사실 문제는 박진수님의 의지가 아니라 세포의 노화였습니다. 세포의 변화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마른 스펀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새 스펀지는 물을 닿기만 해도 금세 스며들지만 오래된 스펀지는 딱딱하게 굳어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영양과 수분을 금세 흡수하지만 세포가 딱딱해지면 아무리 좋은 영양을 공급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치 수도꼭지가 녹슬어 물이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그렇다면 세포를 다시 말랑하게 되돌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침에 마시는 소금물입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을 타서 마시면 밤새 굳어있던 세포가 깨어나고 미네랄 균형이 회복됩니다. 나트륨과 각종 미네랄이 세포막의 이온 통로를 열어주면서 당분과 영양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다시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게 돕는 겁니다. 박진수 님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아침마다 소금물을 한 잔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정도 지나자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눕고 싶을 정도로 무거웠는데 이제는 기지개를 켜며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집안일을 하거나 산책을 나가도 예전보다 덜 지치고 무엇보다 뱃살이 조금씩 줄어드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달라졌구나라는 확신이 들자 삶에 대한 자신감도 되살아났습니다. 사실 세포가 굳어지는 현상은 누구에게나 오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포가 다시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희망이 생깁니다. 소금물은 복잡한 준비나 비싼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침 공복의 한 잔의 습관만으로도 세포가 깨어나고 몸 전체의 활력이 돌아옵니다. 세포가 살아난다는 것은 단순히 피곤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섭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뱃살이 빠지며 피부가 좋아지고 면역력이 강화되는 등 온몸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납니다. 결국 나이 들어도 젊은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은 세포를 다시 말랑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바로 아침 소금물 한 잔인 것입니다. 중년 이후 가장 큰 고민은 뱃살과 혈당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단순한 체중 문제 같지만 사실은 세포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혈액을 타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세포막이 딱딱해져 문이 닫히듯 굳어버립니다. 이 상태를 의학적으로는 세포막의 유동성 저하, 인슐린 저항성 증가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연료는 있는데 엔진이 점화되지 않는 차와 같습니다. 에너지는 쓰이지 못하고 남는 포도당은 결국 지방으로 바뀌어 뱃살로 쌓입니다. 동시에 혈액에는 당이 떠돌아 혈당이 높아지고 몸은 피곤해집니다. 58세 박미선님은 이 과정을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달달한 빵을 줄이고 저녁마다 조깅을 했지만 허리둘레는 줄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붓고 점심 무렵이면 머리가 멍하고 단 것이 당겼습니다. 혈당계 숫자는 늘 들쑥날쑥했고 노력해도 개선이 되지 않으니 자신감마저 잃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침에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을 넣어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겨우 이걸로 달라지겠어? 라는 반신반의였지만 첫 주부터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이 덜 붓고 오후 졸음이 줄어들었으며 변비도 완화됐습니다. 둘째 주에는 더 뚜렷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식사 후에 급격히 졸리던 증상이 사라지고 간식 생각이 줄었습니다.
남편은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맑아졌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셋째 주에는 허리띠가 헐거워지고 바지가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혈당계 수치도 안정돼 식후 급등하던 그래프가 점차 완만해졌습니다. 박미선님은 운동이나 식이요법만으로는 얻지 못했던 변화가 이렇게 간단히 찾아올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소금물이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까요? 답은 세포막의 전해질 균형에 있습니다. 소금 속 나트륨과 미네랄이 세포막의 이온 통로를 열어줍니다. 덕분에 포도당이 다시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연료가 제자리를 찾아가니 활동량은 늘고 뱃살로 쌓이는 양은 줄어듭니다. 실제로 아침 소금물을 마신 뒤 가볍게 걷기만 해도 포도당이 에너지로 태워져 혈당 상승이 완화됩니다. 반대로 세포가 닫혀 있으면 아무리 음식을 줄여도 혈당은 피 속에 떠돌고 뱃살은 줄지 않습니다. 중년층에게 중요한 점은 작은 변화의 누적입니다. 첫 주에는 체중계가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리둘레는 솔직합니다. 벨트 구멍이 한 칸 줄어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둘째 주에는 식후 혈당의 급등이 완만해지며 오후의 무기력과 폭식 욕구가 사라집니다. 셋째 주에는 아침에 눈이 가볍게 떠지고 넷째 주에는 뱃살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단순히 몸무게가 아닌 하루 리듬 전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소금은 많이가 아니라 적절히가 핵심입니다. 종이컵 가득한 미지근한 물에 소금 한 꼬집 혹은 그라인더 한 바퀴면 충분합니다. 벌컥 마시지 말고 입안에서 굴리듯 천천히 삼키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30분 간격을 두고 혈압약이나 심장 질환이 있다면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속쓰림이나 심한 갈증이 생긴다면 즉시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박미선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소금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덕분에 혈당은 잔잔하게 유지되고 뱃살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평온입니다. 예전에는 혈당계 숫자에 휘둘렸지만 이제는 거울 속에서 변화하는 자신을 보며 웃습니다. 중년의 뱃살과 혈당 문제는 의지 부족이 아니라 세포의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세포의 문을 다시 열어주는 단순한 습관, 그것이 아침 소금물 한 잔이었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 눈꺼풀이 무겁게 부어있고 손가락에 반지가 잘 들어가지 않거나 신발이 갑자기 꽉 끼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배변이 시원치 않고 며칠에 한 번 겨우 화장실을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짠 음식을 많이 먹어서 붓고 식이섬유가 부족해서 변비가 온다고 생각하지만 근본 원인은 세포의 수분 균형과 장의 운동성 저하에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어주는 것이 아침 소금물입니다. 62세 윤명희님은 늘 얼굴이 붓는 게 고민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마치 물을 머금은 호빵처럼 부어 있었고 남편은 농담처럼 호빵맨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기분은 상했지만 아무리 야식을 줄이고 싱겁게 먹어도 붓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변비가 심해 사흘에 한 번 겨우 화장실을 갔습니다. 하루 종일 더부룩하고 피부는 칙칙해졌습니다. 윤명희님은 나이가 드니 당연한 거겠지 하고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아침 소금물을 시작했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을 넣어 천천히 마시는 습관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얼굴 붓기가 줄어드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이마와 눈꺼풀이 가벼워졌고 화장도 훨씬 잘 받았습니다. 2주가 지나자 피부가 맑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고 발등이 덜 부어 신발을 신을 때의 불편함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변비가 크게 개선되어 매일 아침 화장실을 시원하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명희님은 아침마다 거울 보는 게 즐겁다고 말할 정도로 삶이 달라졌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소금물 속 나트륨은 세포막 안팎의 압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세포가 단단해져 수분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세포 밖에 고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붓기의 원인입니다. 소금물이 들어오면 세포의 문이 열리면서 밖에 고여있던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거나 신장을 통해 배출됩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부기가 빠지고 세포는 촉촉함을 되찾습니다. 수분이 제대로 공급된 피부세포는 탱탱하고 윤기 있게 변합니다. 단순히 짠맛 때문이 아니라 세포의 수분 순환이 회복되면서 피부와 붓기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입니다. 변비 역시 같은 원리입니다. 장은 근육으로 되어 있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변을 밀어내는데 나이가 들면 장 운동성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수분 흡수 기능까지 저하되면 변은 딱딱해지고 배출이 어려워집니다. 소금물은 장을 직접 자극해 잠들어 있던 장운동을 깨웁니다. 동시에 삼투압 작용으로 장 속에 수분을 끌어들여 변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변이 단단하게 굳는 대신 수분이 머금어져 쉽게 배출되는 것이지요. 윤명희님의 사례처럼 피부와 붓기, 변비는 사실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문제였습니다. 세포가 굳어 수분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얼굴은 붓고 피부는 칙칙해지며 장운동이 둔해져 변비까지 따라옵니다. 반대로 세포가 말랑해지고 수분 균형이 회복되면 피부는 맑아지고 붓기가 빠지며 변비도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많은 중년 여성들이 화장품이나 약에 의존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세포와 장이 살아나야 진짜 변화가 옵니다. 아침 소금물 한 잔은 이 단순한 원리를 몸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첫 주에는 얼굴 붓기가 줄고 2주가 지나면 피부가 달라졌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화장실에서의 불편함이 사라지고 하루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윤명희님은 이제는 아침마다 몸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느낌이 들어서 하루가 즐겁다고 말합니다. 결국 피부, 붓기, 변비는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세포와 수분 순환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내는 열쇠는 비싼 약이나 시술이 아니라 단순한 아침 소금물 한 잔이었던 겁니다. 나이가 들면 이유 없이 몸 여기저기가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하고 계단을 오르면 무릎이 시큰거리며 날씨만 바뀌어도 감기에 잘 걸립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데 그럴 때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성 염증이네요. 염증은 원래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우리 몸의 방어작용이지만 제때 사라지지 않고 오래 지속되면 도리어 우리 몸을 공격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세포가 굳어지고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아 염증이 쌓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75세 정혜훈님은 수십 년 동안 알레르기 비염과 잦은 기침에 시달렸습니다. 환절기만 되면 며칠씩 코를 훌쩍이고 밤마다 기침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상처도 잘 낫지 않아 손을 조금만 긁혀도 오래도록 아물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큰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늘 몸이 무겁고 피곤했습니다. 그러던 정혜훈님이 아침마다 소금물 한 잔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반신반의였지만 2주가 지나자 몸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환절기에도 코가 한결 시원해졌고 예전 같으면 금세 걸리던 감기도 쉽게 지나갔습니다. 무엇보다 상처가 빨리 아물어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비밀은 세포와 노폐물에 있습니다. 세포가 굳어 있으면 에너지를 쓰고 난 뒤 생긴 찌꺼기가 제때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마치 쓰레기를 내보내지 않고 집 안에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몸은 이 찌꺼기를 이물질로 착각해 백혈구를 보내 공격합니다. 그런데 적이 아닌 내 조직을 공격하니 결국 만성 염증이 되는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관절이 붓고 근육이 아프며 기침 비염 같은 증상이 반복됩니다. 소금물은 이 고리를 끊어줍니다. 나트륨과 미네랄이 세포막을 자극해 문을 열어주면 세포 안의 노폐물이 밖으로 밀려나갑니다. 동시에 산소와 영양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노폐물이 줄어드니 몸은 더 이상 자신을 공격하지 않고 면역세포는 본래의 역할에 집중합니다. 특히 소금에 들어있는 아연과 마그네슘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도와 감염에 맞서는 힘을 키워줍니다. 그 결과 몸속의 염증은 가라앉고 면역력은 탄탄해집니다. 정혜훈님의 사례처럼 염증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몸이 스스로 치유하지 못해 쌓여버린 찌꺼기를 정리해달라는 외침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약으로만 염증을 억누르려 합니다. 약은 잠시 불꽃만 꺼줄 뿐 쌓인 장작더미는 그대로입니다. 반면 소금물은 세포 안팎의 흐름을 회복시켜 장작더미를 조금씩 치워나갑니다. 그래서 단순한 진통제 효과가 아니라 근본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소금물 한 잔으로 하루아침에 관절 통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2주, 3주, 그리고 한 달을 지나며 몸은 분명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예전 같으면 환절기마다 고생하던 비염이 한결 덜하고 감기에 걸려도 가볍게 지나갑니다. 상처가 빨리 아물고 아침에 느끼던 무거움이 줄어듭니다. 몸속의 불필요한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면역력이 제자리를 찾은 결과입니다. 정혜훈님은 지금도 아침마다 소금물 한 잔을 꼭 챙깁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때는 하루하루가 당연했는데
이제는 하루를 편안하게 보내는 게 선물 같아요. 소금물은 단순히 짠맛의 음료가 아니라 세포를 깨우고 면역을 회복시키는 열쇠였습니다. 만성 염증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졌다면 이 작은 습관이 놀라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은 늘 고혈압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한결같이 짜게 먹지 마세요라고 당부하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금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금이 고혈압의 직접적인 원인일까요? 놀랍게도 최근 여러 연구는 이 통념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69세 오명식님은 평생을 싱겁게 먹었습니다. 국은 맑게, 김치도 덜 절여 드셨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는 건강관리에 철저하다며 안심했지만 정작 오명식님은 혈압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저염식을 할수록 어지럼증이 심해졌고 늘 무기력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고민하던 그는 지인의 권유로 소금 섭취를 조금씩 늘려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을 마시고 반찬에도 소금을 적절히 사용했습니다. 놀랍게도 혈압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컨디션이 안정되고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평생 짠맛을 피하며 산 게 오히려 독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실 소금과 고혈압의 관계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소금에 민감해 혈압이 오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하루 소금 섭취량이 6g 이하로 너무 낮으면 심장마비 위험이 오히려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프랑스, 한국처럼 전통적으로 소금을 많이 먹는 나라에서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낮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즉, 무조건 줄인다고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소금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몸속 전해질 균형이 깨져 혈액순환이 더뎌지고 혈관이 오히려 불안정해집니다. 피가 잘 돌지 않으니 어지럽고 심장은 더 힘겹게 뛰어야 합니다. 이는 결국 고혈압을 완화하기보다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명식 님이 저염식에서 오히려 기운을 잃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세포는 에너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혈관은 탄력을 잃어 혈압 조절 능력이 약해집니다. 물론 그렇다면 소금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균형입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외식 위주의 짠맛은 분명 해롭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혈관의 기능을 돕습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으로 세포의 균형을 맞추고 식사에서는 가공염 대신 미네랄이 살아있는 천일염이나 핑크솔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금과 고혈압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소금 고혈압이라는 단순 공식 대신 소금 부족 혈압 불안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혈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라면 무조건 소금을 줄이기보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어지럼증, 무기력, 갈증이 심하다면 오히려 소금 부족일 수 있습니다. 오명식 님은 이제 소금과 화해했습니다. 그는 식탁에서 짠맛을 다시 찾고 나니 삶의 맛도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소금은 해로운 독이 아니라 잘못된 오해 속에 갇혀있던 친구였던 셈입니다. 결국 혈압을 지키는 길은 소금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소금을 줄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무조건 싱겁게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저염식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불러옵니다. 소금은 우리 몸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필수 요소인데 부족하면 오히려 피가 끈적해지고 순환이 느려집니다. 그 결과 쉽게 피곤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어지럼증과 탈수가 잦아집니다. 65세 이화영님은 젊을 때부터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늘 싱겁게 먹고 국물은 거의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늘 갈증이 심했고 물을 아무리 마셔도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만 자주 가고 오후가 되면 기운이 빠져 몸을 가누기 힘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잘 안 돼 독서 모임에서 대화에 끼지 못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는 내가 이렇게까지 약해진 게 나이 때문인가 하고 생각했지만 원인은 의외로 소금 부족이었습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요? 이유는 세포 속 수분 유지 능력에 있습니다. 나트륨은 물이 세포 안에 머물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부족하면 물이 들어왔다가 금세 빠져나가 버려 세포는 늘 목마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몸 밖으로만 빠져나갑니다. 혈액도 묽어지면서 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산소 공급이 떨어져 머리가 멍해집니다. 이 상태가 장기화되면 단순 피로가 아니라 치매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세포가 충분한 영양과 수분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화영님은 지인의 권유로 아침 소금물을 시작했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소금을 아주 소량만 넣어 천천히 마셨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지나자 갈증이 줄고 오후에 느끼던 피로가 완화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집중력이 좋아지고 독서 모임에서도 활발하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물맛이 달라졌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몸이 수분을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소금 부족은 눈에 잘 띄지 않아 더 위험합니다. 흔히 나타나는 신호로는 아침 입맛이 없거나 운동 후에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손발이 쉽게 저리거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오해합니다. 사실은 세포가 소금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소금은 지나치게 많아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적어도 큰 위험을 불러옵니다. 균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좋은 소금을 소량씩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은 세포가 수분과 영양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곧 활력 회복, 집중력 강화, 뇌 기능 유지로 이어집니다. 이화영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물을 마셔도 몸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한 모금에도 생기가 돌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결국 건강을 위협한 건 소금이 아니라 소금에 대한 잘못된 두려움이었습니다. 소금 부족은 조용히 다가오는 적이지만 작은 습관 변화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소금이라고 다 같은 소금이 아닙니다. 마트에만 가도 정제염, 천일염, 죽염, 핑크솔트, 용소금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어떤 것은 너무 싸서 불안하고 어떤 것은 너무 비싸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름값이 아니라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입니다. 71세 서은주님은 건강을 위해 소금물을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정제염을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제염은 순도 높은 염화나트륨이라 깔끔한 맛은 있지만 미네랄이 거의 없습니다. 매일 아침 정제염 소금물을 마셨지만 몸의 활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권유로 천일염과 히말라야 핑크솔트를 번갈아 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2주가 지나자 얼굴 붓기가 줄고 아침이 가벼워졌습니다. 서은주님은 소금이 다 같은 게 아니구나를 몸으로 느꼈다고 말합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으로 증발시켜 얻습니다. 나트륨 함량은 약 85%, 나머지 15%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자연스럽게 포함됩니다. 색도 새하얀 정제염과 달리 은은한 회색빛을 띱니다. 가격도 1kg에 5,000원 정도로 부담이 적어 소금물 입문자에게 가장 무난합니다. 죽염은 천일염을 대나무통에 넣고 소나무 장작으로 고온에서 구워 만든 소금입니다. 불순물이 제거되고 미네랄이 농축되며 알칼리성이 높아져 산성화된 몸을 중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제조 과정이 복잡해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히말라야 핑크솔트는 2억 5천만 년 전 바다가 융기하며 형성된 광산에서 채취한 암염입니다. 철분이 풍부해 특유의 분홍빛을 띠며 미세 플라스틱이나 해양 오염의 영향을 받지 않아 깨끗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라인더 형태로 판매되어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용소금은 천일염을 복사열로 구워 만든 소금으로 쓴맛이 없고 맛이 깔끔합니다. 중금속 걱정이 적고 영양성분도 고르게 들어있어 요즘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금을 선택해야 할까요? 꼭 비싼 소금일 필요는 없습니다. 죽염, 핑크솔트, 용소금은 각자 장점이 있지만 효과가 천일염의 몇 배로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유기농 쌀이 일반 쌀보다 조금 낫다 정도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꾸준히 편하게 실천할 수 있느냐입니다. 아침 공복에 소금물을 마실 때는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 혹은 그라인더 한 바퀴가 적당합니다. 이 농도가 우리 체액과 비슷해 마셨을 때 약간 짭짤한 맛이 납니다. 벌컥 들이키지 말고 입안에서 한 바퀴 굴린 뒤 천천히 삼키는 게 좋습니다. 침샘이 자극되어 소화액이 분비되고 미네랄도 입안 점막에서 흡수됩니다. 마신 후에는 20분 정도 공복을 유지해야 세포가 충분히 흡수할 시간을 줍니다. 서은주님은 지금도 아침마다 소금 그라인더를 돌려 소금물을 만듭니다. 간편하고 번거롭지 않으니 꾸준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비싸고 복잡한 건강법이 아니라 내 몸이 매일 기억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이 제일 효과적이라는 걸 알았다고 말합니다. 소금은 이름값보다 내 몸과 생활에 맞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정제염 대신 미네랄이 살아있는 천일염이나 핑크솔트를 사용하고 꾸준히 아침 습관으로 이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소금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모든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매개체이며 세포의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부족하면 몸뿐 아니라 마음과 정신까지 흐려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잘 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금과 전해질 균형의 붕괴입니다. 74세 권선우님은 은퇴 후 독서 모임을 꾸준히 다녔지만 몇 년 전부터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어도 금세 내용을 잊고 대화 중에도 말이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구나 하며 체념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커졌습니다.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던 중 권선우님은 아침 소금물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책 내용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독서 모임에서도 예전처럼 활발하게 발언하니 동료들이 요즘 다시 예전 같으시다고 말했습니다. 소금이 왜 이런 변화를 만들까요? 뇌세포는 전기 신호로 움직입니다. 나트륨과 칼륨이 세포막을 오가며 전기를 발생시키고 이 전기가 기억과 집중력, 감정 조절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며 소금이 부족해지면 이 신호 전달이 약해집니다. 마치 배터리가 약해진 라디오가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 소금물 한 잔은 밤새 고갈된 나트륨을 보충해 세포막의 전이 차이를 회복시킵니다. 덕분에 뇌세포가 다시 활발하게 작동하고 머리가 맑아지는 겁니다. 정신적 효과는 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기운이 없을 때, 무기력할 때, 심지어 기분이 가라앉을 때도 소금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은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에 영향을 주어 기분을 안정시키고 활력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소금이 부족하면 우울감과 무기력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권선우 님도 소금물을 시작하고 나서 하루가 덜 우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삶의 태도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늘 피곤해 소파에만 앉아 있었지만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모임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늘어났습니다. 단순히 기억력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삶의 자신감과 활력이 돌아온 것입니다. 소금의 전인적 효과는 결국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라는 데 있습니다. 세포가 젊어지면 몸은 가볍고 뇌는 맑아지고 마음은 밝아집니다. 치매 예방이나 정신 건강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복잡한 약이나 시술이 아니라 매일 아침 소금물 한 잔이라는 단순한 습관이 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권선우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하루하루가 다시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즐거워졌어요. 이게 진짜 젊어지는 게 아닐까요? 소금은 짠맛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몸을 깨우고 정신을 맑히고 삶의 태도까지 바꾸는 작은 열쇠입니다. 나이가 들며 무너지는 균형을 바로잡고 남은 인생을 더 활기차고 존엄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조용한 동반자입니다. 오늘은 아침 소금물 한 잔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봤습니다. 뱃살과 혈당 관리부터 붓기와 피부 개선, 만성염증 완화와 면역력 강화까지 작은 습관 하나가 몸 전체를 되살릴 수 있다는 사실, 이제 공감되시나요? 중요한 건 복잡한 건강법이 아니라 매일 아침의 단순한 실천이라는 점입니다. 혹시 주변에 늘 피곤해 하시거나 혈당과 뱃살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영상이 그분께도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자분들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정보를 만나는 길이 됩니다. 나는 이렇게 실천해봤다. 나에게는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서로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소금처럼 흔하지만 꼭 필요한 것, 그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받아들이면 몸과 마음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가볍고 맑기를 바라며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몸을 살리는 길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